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두 강연자와 함께 토크를 이어갈 텐데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많은 관객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먼저 태근 씨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되게 여러분들께 저 혼자 나와서 일방적으로 말한 거지만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았고, 물론 지금 앉아 있는 지금도 너무 부끄러워요. 부담되고. 근데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부끄럽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주신 명진 씨, 오늘 강연 어땠어요? 광주 시민분들 반응? 너무 환영을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즐겼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박수 많이 해주고 너무 좋아해 주셔서 자주 와서 이렇게 막 수다수다 하고 싶네요. 특히나 우리 명진 씨한테 더 크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이유는 어제 둘째를 출산한 날입니다. 그래서 큰 아들에 이어서 어제 둘째 딸을 출산해서 실은 오늘 서울에서 광주까지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명진 씨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친환경에 대한 생각 이걸 고집하게 되셨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낸 생명인데 내가 태어나게 했다고 그 생사 여탈권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돈을 벌겠다고 내가 태어나게 하고 내가 죽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과 동물 복지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됐고, 뭐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제 한우를 수출을 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노선을 바꿨어요. 중국 시장보다는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축사를 조금 더 짓고 있고, 뭐 사육 규모를 더 늘려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만으로 수출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아직은. 그래서 제 사업을 일단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 안정화가 되면은 그때부터 바로 수출길에 올라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착한 생각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소를 300두 가까이 키우잖아요. 예, 그렇죠. 본인이 생각하는 소를 많이 키운다는 어느 정도예요? 사실 300두를 사육한다는 게 많다면 많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소를 사육하고 싶은 두수가 한 2,500두 가량까지는 올라가야 그래도 어디 가서 저 소 어떻게 생긴지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요 좀?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말이 안 통해요? 예. 말은 잘 안 들어요 소들이? 예, 말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예뻐하는 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가면 소들한테 굉장히 많이 맞아요. 발차기를 맞거든요 제가. 소가 일어섭니까 이렇게? 아니요, 뒷발로. 뒷발로. 예. 네. 지금 녹화 중이라서 못 보여드리는데 다리에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소한테 차여서 안 차는 애들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네. 안 차고 제 몸 보존해주는 애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우리 명진 씨 굉장히 다양하게 그 경험을 하셨어요. 예. 백두산도 올라가시고 네. 수영도 하시고 스키도 하시고 그런데 여러 가지 도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도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도전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바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뉴욕에서. 네. 제가 뉴욕 마라톤이 첫 42.19 그러니까 마라톤의 첫 도전이었거든요. 처음 시작한 마라톤이. 첫 도전에 42.19를 완주할 수가 있습니까?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도전이 가능했던 거예요. 네. 알았으면 절대로 못했죠. 제가 왜 뉴욕으로 갔냐면 국내에서는 보통 성인이 마라톤을 달리면 42.195가 6시간이면 완주가 된대요. 네. 그러면 마라톤 경주가 6시간이 지나면 피니시 라인, 결승선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저런 해외는 그 마라톤 참가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걸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바로 뭐냐면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고 추웠던지 너무너무 괴로운 순간 속에 마지막 결승선이 센트럴 파크였습니다. 그 공원에 갔을 때 바로 얼마 안 남겨놓고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가질 못하겠더라고요. 거의 다 와가지고 네. 이제 저기만 가면 된다, 저기만 돌면 된다라는 그 순간이 저를 지배하는 순간 걸음이 안 걸어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주저앉을까? 하지만 조금 더 가보자 하고 그 피니시 라인에 갔을 때 아무도 없겠지 한 그 순간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갑자기 박수를 쳐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불끈, 그리고 뛰지 못하지만 한 발 힘차게 내걸어서 결승선을 딱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환희가 막 이렇게 벅차게 가슴에 될 것 같죠? 아니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네.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많은 도전 속에 마라톤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응원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제가 솔직히 영어를 좀만 더 했어도 포기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버스가 오더니 타락을 했는데 그 무슨 무슨 소리인지 말인지. 몰라서 그냥 보낸 게 아직도 한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우리 명진 씨 이야기 들어보면 실은 이러한 그 생각과 행동 결정을 할 때까지 혼자서는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도움도 받게 되고 또 그럴 때마다 늘 힘이 돼주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주변에서 늘 힘이 돼주는 한 분이 계시다면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저의 힘이 돼주신 분은 부모님이시죠. 그리고 제 가족들이 저를 언제까지나 제가 하고자 하는 걸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있죠. 저 혼자는 사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언가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야 네가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그 편견 속에 저희 가족들은 하고 싶으면 해봐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과 저희 집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네, 실은 그 모든 사람의 반대가 있더라도 나를 진짜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그러한 몇 사람의 격려와 응원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태근 씨는 어때요? 일단 실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 주변의 이야기 안 듣고 그냥 실행하시나요? 아니면 늘 뭐 조언을 구하거나 그런 분이 있으세요? 조언을 당연히 구하죠. 물론 부모님한테도 조언을 구하고 저는 친구들이나 그냥 뭐 인터넷으로도 인터넷으로 네. 조언을 구하고 예, 거기서 힘도 얻고 조언만 듣습니다. 저는. 네, 조언을 충분히 듣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합쳐가지고 늘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는. 자, 이제 이 마이크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강연을 듣거나 이런 토크 와중에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명진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만약 그 어렸을 때 사고가 안 났으면 그 지금처럼 행복하셨을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 세 가지 그게 뭐였죠?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인정하라. 두 번째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세 번째가? 포기하지 말라. 자, 내 스스로가 그 주어진 상황, 저는 장애가 있지만 제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그걸 생각하고 저를 인정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찾았고 그거를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행복하지. 이거는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바로 내 마음과 내 자세가 나의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장애가 없었더라도 만약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한다라고 하면 또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기실에서 들었는데요. 영화에도 출연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네. 투자가 잘 이루어지면 제가 그래서 열심히 연기 연습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모습.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신명진 선생님께서는 지금 결혼하셨고 자녀도 있으시고 이제 뭐 선생님은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 수입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겁니까? 제가 정말 기계류를 만지고 뭐 수리하거나 뭐 엔지니어링 같은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소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경제적인 논리를 따라서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축산업을 하다 보면은 기계를 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하지만 뭐 질문하신 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게 된다면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에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제가 선택할 건 아마도 경제적인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유는 경제력이 생겨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저 역시 태근 씨랑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 네. 내가 우선 삶이 안정적이어야지 뭔가 또 이렇게 옆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것만 계속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는데 내가 10년 안에 어떤 목표를 내가 유명한 음악가가 되겠다, 스타가 되겠다라고 선을 긋고 그걸 도전한 이후에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미련 없이 포기하고 한다라고 하면 후자를 선택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미련이 계속 남고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먼저 안정적인 걸 해놓고 그 다음 해도 늦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경제적인 여건이 따라오지 않나요? 어때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가 인터넷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즐겨하시나 봐요. 예, 제가 좀 주로 어떤 커뮤니티 활동하세요? 외로워서 제가 네? 농기계 커뮤니티랑 농기 커뮤니티 그런 네. 내용이 다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전자기기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뭐 플레이어 웨어즈나 뭐 파쿠즈 같은 그런 좀 덕후 기질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좀 자주 보는데 네. 댓글들이 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되면은 그게 정말 싫어진다고. 물론 좋아하는 걸 계속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언젠간 그게 또 싫어지지 않을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포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앞쪽에 우리 전 청년 농사꾼 노태근 씨에게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 태근 씨에게 질문 있습니다. 네, 이제 소를 키우고 하는 것도 아무래도 이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고 중간에 뭐 실패라던가 아니면 그 힘든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겨내시고 지금 더 큰 꿈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실패 많이 했어요. 저 6년간 축산업에 종사를 하면서 어떤 실패들 하셨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송아지가 뭐 하루 사이에 뭐 3-4마리가 죽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소들이 성적이 안 나왔을 때도 있고 뭐 제 실수로 송아지 병 걸려서 죽은 게 아니라 제 실수로 죽었을 때도 있고 그때가 제일 가장 힘들었거든요. 물론 뭐 금전적인 부분도 힘들기는 했지만 그건 뭐 물리적인 힘듦이니까 뭐 그리 크게 장애가 되진 않았지만은 마인드가 뭐 멘탈이 깨지니까 진짜 사람이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인공수정해서 송아지를 직접 생산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송아지가 죽으면은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그럴 때마다 항상 사람이 좀 의기소침해지고 뭐 안 좋은 말로 하면 쭈구리가 돼서 그냥 터덜터덜 걸어다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소 밥만 주고
삼시세끼만 챙겨 먹고 저녁엔 술만 마시고 그래 살다 보니까 사람이 폐인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왜 남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을까? 왜 나 잘난 대로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남들에게 뭐 배워야겠다, 조언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아직 젊은데 젊은 놈이 뭐 한두 번 실패했다고 이렇게 정말 못난이처럼 방구석에 쭈그려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뭐 앞으로도 더 큰 실패도 할 거고 뭐 더 큰 시련도 오겠지만 뭐 강의 내용에도 있다시피 뭐 그럼 어때요? 제 경험이 될 거고 제 지혜가 될 건데 그런 마인드로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지금의 실패에 주저앉게 되면 본인이 생각하는 더 큰 성공을 가는데 걸림돌만 될 뿐이고 그럴 때마다 늘 일어섰던 태근 씨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명진 씨는 어때요? 실패할 때 실패를 많이 한 번에 다 성공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수영 그냥 물에 뛰어들면 되는 자였어요. 근데 수영은 그게 먼저 기본기를 다져야 되더라고요. 음파라는 걸부터 먼저 하고 물에 뜨는 걸 하고 그리고 숨 쉬는 걸 하고 팔젓기를 하고 이게 돼야지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수영을 할 때 무작정 물에 들어갔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건져 주셨거든요. 끊임없이 제가 수영을 하고 싶어서 거기 있는 거짓말 좀 할게요. 거기 있는 수영장의 물을 거의 다 마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물에 뜨고 그리고 숨이 터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수영장 일반적인 수영장이 25m입니다. 대회 수영장은 50m거든요. 자, 25m 도전하기 위해서 그 끊임없이 그 수영장을 물을 먹고 계속 도전을 한 끝에 제가 결국 50m를 완주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느는 결국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실패해도 계속 물을 먹어가며 도전을 하면 그건 언젠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명진 씨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남들이 무시를 하거나 그리고 비난을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딱 보고 무시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제 이 절단된 부위를 노출하고 다니다 보면 혐오스러워하는 사람들도 간혹 만나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치기 어린 마음에 그거를 상대를 하면서 막 싸우듯이 이렇게 덤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극소수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굳이 제가 그 사람들까지 포용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싫어하는 눈빛으로 저를 대하거나 아니면 저를 싫어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뭐 어때서 막 이렇게 해봤자 저한테 득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점점 나이 들고 있다는 소리죠. 일단 무시한다. 네. 그냥 무시보다는 네. 그냥 저런 사람도 있다라고 그냥 인정을 하는 거죠. 네. 그냥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굳이 오늘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다들 박수 쳐주시는 관객분들도 계시고요. 네. 오늘 기분 좋죠? 광주 자주 내려오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함께한 소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태근 씨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에 이렇게 제가 올라와서 얘기를 해도 되나 여러분들의 가치관 좀 훼손시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여러분들께 더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제 자아 성찰의 시간도 되기도 했고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이런 따뜻한 환대 속에 아주 좋은 추억을 이렇게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꿈꾸는 청춘들과 함께한 소통의 시간, 광주 MBC 희망릴레이 토크 콘서트 청춘 진담.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을 통해 청춘 여러분에게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하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청춘 진담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